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검도 김태hom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방송국 취업에 관한 그 질문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방송국 취업에 인맥이 필요할까? 좀 약간 센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은 또 이거에 대한 답을 알면은 또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MBC 그 상암 사옥의 한 장면인데요. 요 실내 같기도 하고 실내 같기도 하고 이제 반은 실내 반은 실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경영센터, 그러니까 사무동이죠. 사무동. 이쪽은 방송센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 위를 이렇게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리를 통해서, 이런 복도를 통해서 인맥도 쌓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방송 관련 취준생 궁금증 2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정도로 또 정리해봤는데요. 방송 취업이나 업무 시 인맥이 중요한가? 또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제가 정리해봤고요. 또 방송 아카데미를 이수해야 하나? 방송국에서 일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예능과 쇼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과정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이것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편성은 언제 하나? 이런 5가지 질문을 갖고 한번 이번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취업이나 업무 시 인맥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더 많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채용은 만인에게 평등의 인맥이 필요 없다. 그렇죠. 공개 채용은 인맥 필요 없어요. 그냥 논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논술을 잘 쓰고 면접도 잘 보고 필기시험도 잘 보고 이렇게 해서 역량 면접 뭐 이렇게 다면 평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계약직이나 파견 입사의 경우 다니고 있는 선배 동료의 조언이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업무에 혹시 선배라든가 아니면 동료가 있으면은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인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해당 방송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인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맥은 입사 이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입문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업무 위에 시간이 있으면은 인맥 쌓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 파트가 아니더라도 유사 파트, 예를 들어 내가 음향을 들어왔어. 음향을 들어왔더라도 조명이라든가 세트라든가 뭐 FD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람을 이렇게 잘 칠해 놓으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석 선배의 타방공사 이동 시 후배와 함께 이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배가 다른 프로그램에 어떤 큰 프로그램에 스카우트해서 가면은 가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일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후배라든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친구가 파견직으로 있다. 그러면 너 이번에 가는데 김태형 씨 계약직으로 가면서 연봉도 올라가고 업무도 이런 건데 갈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인맥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시험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인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맥은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본인이 개척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다른 파트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쌓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아카데미를 꼭 이수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봤어요. 방송 아카데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꼭 이수해야지 방송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방송부설 아카데미가 있다. 그래서 KBS나 MBC는 방송부설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송 주요 업무의 수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출, 카메라, 또 뭐 이 작가, 뭐 이벤트, 뭐 이런 장르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수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관련 작가가 되려면 아카데미로 수강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드라마보다는 이쪽 이 교양이나 다큐 또 예능 구성, 쇼예능 구성은 반드시 이 아카데미를 거쳐서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양 다큐는 KBS가 좀 세고요. 쇼 예능 구성은 MBC가 좀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저 아카데미를 다니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가반에 있는 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직에 있는 그 MBC 출신, KBS 출신, 그리고 그쪽 PD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구성 작가나 이런 데는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보통 한 3개월 코스인데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진 않다. 그래서 주 6일 계속 그렇게 그 강의를 하는 편이죠. 싸진 않다. SBS는 정규과정 아카데미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SBS는 없어요. 왜냐하면 SBS는 아무래도 캐파가 작다 보니까 SBS는 별도로 이렇게 무슨 편집 과정은 어떻게 이렇게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뷰티도 아웃소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SBS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구성작가라든가 이런 데는 아카데미를 나오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능과 쇼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것도 많이 물었어요. 왜냐면 예능과 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측근들이 물어봤는데 이런 보도록 할게요. 쇼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일정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단발성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악 중심은 그 세트는 그날만 쓰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단발성 음악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불러서 1시간 한 20분 정도 하죠. 80분 정도 하죠. 그 통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성 프로그램이에요. 자, 예능은 여러 장소를 이동해 제작을 하며 관찰이나 야외 촬영을 기본으로 제작하는 연속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어느 누구네 집 가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관찰하고 그것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2회, 3회에 거쳐서 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연속성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약간 틀리다. 이렇게 단발성이냐 연속성이냐, 음악을 매개체로 하냐 아니면 또는 연기자를 매개체로 하냐, 이렇게 좀 틀리다. 쇼는 연출자의 리더십과 빠른 판단력, 여러 스태프를 아우르는 배려와 포용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쇼는 스태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스태프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리더십과 또 남을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와 그리고 포용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쇼 연출자는. 그래서 그런 연출자라금 그런 스태프들이 잘 융합시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잘 나타나게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그 포용력이 필요한 게 쇼 연출자다. 자, 그럼 예능은 볼까요? 예능은 연출자의 편집에 대한 구성과 자막 구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능 연출은 편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온 거를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다음에 뭐가 되지? 이런 기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편집력,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막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막이 100장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어떤 내용과의 의미 이런 걸 잘 전달해주는 그런 구상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능은 편집이다. 그래서 연출에서는 쇼는 협업력, 예능은 편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 과정은 이거 약간 기술적인 내용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작과 송출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적으로 뭐 야외도 있지만은,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을 스튜디오 제작을 한다. 이랬을 때의 제작과 편집과 송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원본 영상은 스튜디오죠. 미디어 스테이션을 거쳐 해당 1차 편집실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바깥에서 찍든 스튜디오에 찍든 간에 모든 영상과 음향에 대한 소스는 미디어 스테이션이라는 큰 정거장이 있어요. 일로 다 모여요. 플랫폼으로 다 모여. 다 모여서 거기서 해당 편집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면 나 혼자 산다, 뭐 라스 또 드라마 이런 데로 다 보내줘요. 그래서 1차 편집을 이관한다. 그러면 이 편집실에서 1차 편집,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방송말로 가편이라고 해요. 가편을 거쳐서 종편에서 최종 편집을 해요. 그래서 종편 가기 전에 가편에 할 때 음향도 새로 피고 음악도 새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 가편집할 때 다 거쳐요. 색보정도 하고, 그래서 종편 가서는 이제 마지막 완제품 자막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최종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럼 편집하기 어디로 가느냐? 종편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TV 송출치도 이관을 돼요. 그러니까 갈 때는 뭐 이렇게 과거에는 테이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테이프로 안 하고 다 파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는 모든 게 다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송출실 이관이 된다. 송출실 이관이 되면은 송출실에서 그 알맹이에다가 타이틀, CM 이걸 붙여요. 그렇죠? 전 CM, 내용, 후 CM 붙여가지고 송출을 해요. 송출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상파는 관악산이나 남산에서 전파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그런 거야. 지상파는 남산이나 관악산에서 송신기에서 그 전파를 쏴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에서 받아서 송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KBS나 MBC나 SBS나 OBS는 지상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전파를 쏘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케이블이라든가 IP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남산에서 관악산에서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또 이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IPTV라든가 케이블을 많이 보지만은 이렇게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쏘기 때문에 지상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송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그램 특별 편성은 언제 하나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여쭤봤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드라마보다 예능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그렇죠. 드라마보다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없어요. 드라마는 1회 내보내고 재미없는데 막 내리자 이거 안 돼요. 근데 예능은 프로그램 파일럿 만들어서 재미있으면 어떡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막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주로 명절 전후 기간에 편성을 한다. 그렇죠. 명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석 때 4일이었잖아요. 4일이니까 그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무슨 송가인 쇼라든가 뭐 임영웅 쇼라든가 나훈아 쇼라든가 뭐 이런 거를 편성을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방송 후 시청자의 반응이나 전문가의 방송평을 참고해 정기 편성한다. 그런 거죠. 송가인이라든가 임영웅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내보내고 시청자들의 시청률이라든가 시청자의 반응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방송평을 듣고 정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기 편성은 결정이 나면은 특별 편성이와 한두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그때 파일럿 프로그램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잘 정리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그 한두 달 뒤에 이제 본방으로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죠. 방송을 한다. 특별 편성에서 이렇게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MBC를 기준으로 복면가왕이 설날 특집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아육대도 설날 특집이었고, 아육대는 추석 특집, 마리텔도 설날 특집인데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복면가왕은 지금도 가고 있고, 아육대는 우리가 구정과 추석 때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아이돌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노래는 안 부르지만 모든 아이돌이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 게임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들어주고 있죠. 마리텔도 시즌 1, 2가 있었죠. 잘 되고 요즘에는 마리텔은 특별 성공했지만은 지금 막을 내렸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특별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편성에서 실패한 예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는 그리고 쓰리박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1위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우리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가요 프로그램의 1위 한 프로그램의 당시 가수와 지금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파일럿 만들었을 때는 시청률이 좋았어요. 근데 본방 들어가니까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0회 정도 하고 이렇게 막을 내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쓰리박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3대 레전드 박씨,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 그 다음에 LPGA의 박세리 선수,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 선수, 이 3명을 갖고 예능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회 정도 하고 이렇게 막을 내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예능 프로도 많다. 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5번째 프로그램 특별 편성 언제 하나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작의 궁금증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제 3번째 시간도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서 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